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이제 오늘도 매일 행정법 열심히 달려야죠. 이제 요번 주가 마무리되면 또 다음 주가 8월과 9월의 경계선에 있는 날 주간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죠. 매달 뭐 시작과 마무리는 항상 있습니다.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그다음에 공부했으면 또 합격하시고 갖고 나가셔야죠. 오늘도 8월 20일 목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원과 함께합니다. 가보시죠. 자, 24년 군무 9급 문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9급 문제 이제 거의 이번 주가 마무리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다음 중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실효성 확보수단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효성 확보수단 뭐 많이들 정리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제하고 제재, 지난 시간에 제재에 관해서 뭐 과태료,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벌 이건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재는 조금 차치하고요. 제재는 행정벌에서 형벌, 행정의 형벌과 행정의 질서벌. 그래서 이거는 질서위반의 규제법상 과태료. 많이 나오죠. 뭐 과태료 문제는 거의 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니까요. 행정형벌의 특별한 절차로서 특별 절차, 통고 처분, 즉결 심판, 요거 자 경찰서장만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간략하게 여기서 문제는 강제였어요. 강제. 자 강제는 크게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로 나눠지고, 자 요거는 행정상 즉시강제인데 영장 행정상은 아니죠. 행정상 즉시강제 위험 원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거 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자 결국 강제라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보충성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됐을 때 보충성이 있을 때 그냥 물리력을 직접 행사해서 빨리 제거하는 거죠. 불법 운반 비디오 수거 해갖고 폐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해요. 영장주의 적용 안 되죠. 그러니까 즉시강제는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또 즉시강제가 아직 일반법은 마련되지 않았다. 물론 행정기본법은 써야죠. 자, 강제집행은 이 안에 네 가지로 크게. 자,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국세징수 절차. 자, 국세징수, 강제징수라고도 하죠. 뭐 강제징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자, 이거 집행벌이라는 말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직접강제. 특히 직접강제는 요거죠. 행정대집행 방법과 이행강제라는 자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더 이상 없을 때 마지막으로 요게 여기서 안에서도 또 보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집행이 안 돼요. 이행강제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직접강제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집행 절차에서 비용 청구만 없이 똑같이 들어있다. 자, 그다음에 강제징수 요거 급부 의무 요거 하나 유일하게 요것만 돼요. 요게 급부 의무 요거 부작용에 대해 그러니까 불이행에 대해서 부작용이 아니죠. 불이행. 요 급부 의무 불이행 있을 때 강제하는 방법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급부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자 국세징수법이라고 요거 일반법에 근거해서 다른 개별법이 있으면 개별법대로 가시면 되죠.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대집행법 일반법 있죠? 자, 여기에 2조 보면 행정대집행 요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비대체적 부작용 안 돼요. 다만 부작용은 자기의무로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전환하면 되지만 부작용은 그래서 전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퇴집행이 돼요. 하지만 비대체적 자기의무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수인, 퇴거, 명도, 그다음에 자 점유, 소유 이런 것들은 대집행 방법이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행강제금은 이거는요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그다음에 부자기의무 이건 대집행이 안 되죠. 이거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때 이건 대집행이나 직접 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요즘에는 선택적으로 지금은 뭐해도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에도 이렇게 갖고 확대 요거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아직 일반법이라고 없지만 이행강제금을 이런 것들 강제집행이다 즉시강제할 때 행정기본법에 이런 행정기본법에 보면 이런 일을 할 적에 어찌됐든 뭐 이런 거를 다 해야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기본법에 보니까 30조, 31조, 32조에 이런 강제나 즉시강제를 할 때는 개별법을 따로 둬야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두고 해라.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으로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그 법을 만들 때 이런 거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행정기본법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법에 대한 이런 법을 만드는데 지침 마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은 강제하는데 당연히 기준이 됩니다. 자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서 개별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행정대집행 일반법이 있다.
그다음에 국세징수라는 강제징수의 일반법이 있다.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즉시강제는 아직 일반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벌에는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라는 일반법이 있고, 행정형벌에 이거는 행정청이 강제하는 게 아니고 특별 절차로서 즉결심판,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그다음에 통고처분 해갖고 범칙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요즘에 최근에는 새로운 음행 확보수단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실효성 확보수단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입행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런 행정대입행 절차가 인정된다면 민사 절차는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공사법이 나눠져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민사 방법으로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분. 아유, 뭐 이게 바로 나오셨네. 바로 정답이 1번. 자,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상법 2조에서 말하는 위탁받으면 개별법에서 한국토지공사도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돼요. 장애청만 돼요. 감독청 안 돼요. 이렇게 위임위탁을 받으세요. 다만 국가배상법에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해주되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탁 사인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인도 그러니까 되는 이런 경우도 되는데, 다만 한국토지공사 사장님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추가적으로 같이 결합된 지문이었어요. 자, 3번 이행강제금은 대죄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다. 요즘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선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4번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공매가 처분이에요. 공매통지는 공매를 위한 사전 절차. 따라서 공매통지를 빼먹으면 공매가 위법하게 된다. 아주 유명한 판례였죠. 공매통지 자체는 원칙적으로 공매통지를 자체를 한국소송 대상으로 삼아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다. 자체는 안 되고요. 공매를 갖고, 공매가 처분이고요. 얘가 처분 등이고요. 하지만 이걸 하기 전에 공매통지, 공매결정, 공통지 또는 공매결정, 이거는 사전 절차에 해당된다. 처분이 아니라 사전 절차다. 이게 옛날에는 사실행위에 불과했는데 이제 판례변경으로 사전 절차에 포함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옳지 않은 지문이 2번, 3번, 4번. 그래서 적절한 지문은 1번이었네요. 자, 이런 지문은 1번을 맞추신다면 내려가면 안 되지만 이거는 학습을 하는 곳이니까요. 자, 오늘도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 문제 정리했는데요. 마지막 금요일도 저랑 같이 가셔야죠.